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국제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주유소에 기름이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기름이 다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휘발유가 동이 나버렸다라는 것인데, 자, 문제는 추가적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유소가 한번 기름을 팔고 나면은 추가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 심각하죠. 현재 그래서 미국 동남부 지역의 주유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20%, 5분의 1에 가까운 주유소들이 모조리 기름이 동나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덕분에 사람들이 그 매진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자동차에 기름을 미리 넣어두려고 주유소에 몇 시간씩 길게 줄을 늘어서는 또 이런 영화 같은 풍경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현재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곳곳에 가보시면은 기름이 다 팔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넣어줄 수가 없다며 중단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유소 사장님들이 뭐 이리 부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웃자고 한 소리지 웃을 만한 일은 아니죠. 뭐 현재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담아가기도 하는 등 별의별 케이스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같이 공업과 산업이 발달한 이런 초강대국에서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느냐? 현재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기름 유통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왜 마비가 됐느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해요. 미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거대 송유관 운영 회사가 놀랍게도 컴퓨터 해킹 공격,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부 지역의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그 광활한 면적의 땅에 석유 유통망 전체가 완전히 지금 대도시들 중심으로 마비되어 버렸다라고 해요.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체 연료의 거의 절반 가량인 45%를 누가 공급을 하냐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 이제 지난 7일 약 일주일 전에 한 며칠 전에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텍사스주에서 뉴저지주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송유관의 전체 길이가 무려 8,850km, 5,500마일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유관 파이프라인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이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휘발유도 옮기고 디젤, 가스, 항공유 같은 것들을 모두 정제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약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미국의 한 회사가 담당하는 송유관 파이프라인이 8,800km라고 한다면 진짜 이런 데서 여러분들 그 천조국 같은 나라의 그런 스케일, 이런 스케일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8,800km라는 게 직선 길이가 저렇게 긴 거는 아닐 것이고, 그건 미국 대륙보다도 더 길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모든 송유관의 길이를 합쳤을 때 이제 저 정도가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송유관 에너지 흐름을 컨트롤하는 회사의 중앙 컴퓨터 서버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리면서 공급망도 지금 한꺼번에 대부분이 잠겨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기름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재난 영화 같은 곳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주유소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뭐 관련된 수많은 뉴스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기준으로. 또 현재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주유소들의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20%에 가까운 주유소들이 모조리 기름 창고가 지금 바닥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소비되는 속도대로라면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게 많을지 몰라도 나머지 주유소들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들도 모두 동이 나버리는 것은 순식간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런 행정부에서는 금방 이거 빨리 복구를 할 거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고 한 가정에서 너무 많이 사재기를 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당부를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해요. 근데 또 개인 입장에선 그게 쉽겠습니까? 앞으로 그 한 일주일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이 기름 고갈 사태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사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되어 있는 석유가 동나는 속도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긴 곳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그리고 또 관광도시로 유명한 그런 플로리다주, 이런 광범위한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걸쳐가지고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름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유통망이 잠겨버렸으니까요.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름값도 현재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협회에서는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최근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갤런당 3달러의 가격을 넘어가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로 거의 4,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러면 정상화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있는 휘발유 등을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약 1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던데요. 전문가들이 약 1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는 적어도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그런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 같은 것들의 공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좀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뭐 대중교통 조금 타는 것만으로도 뭐 생활권 대부분을 커버 가능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미국은 이 대륙급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고 도시가 크다고 해도 아파트보다는 넓은 주택단지가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게 또 미국의 그런 대도시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마트를 간다고, 동네 마트를 간다고 해도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거죠. 자동차가 없이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기름이 마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예로 들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 동네 주유소가 마비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감해 본다면은 장난이 아니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들로 뭐 몇 시간씩 길게 줄을 선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요. 심지어 남의 차 기름통에 몰래 구멍을 뚫고 연료를 훔쳐가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주유소 앞에서 순서를 새치겠다라고 서로 시비가 붙어버려가지고 시민들 간에 주먹 다짐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해요. 야,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이 현대 문명 사회의 어떤 안정이나 규칙이라는 게 실제로는 참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얼마나 손쉽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모래성과도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기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기 위해서 흰 비닐봉지에다가 휘발유를 가득 담아가는, 그래갖고 위에 꽉 묶어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휘발유 같은 거를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담아도 저게 괜찮은가? 어떤 자동차의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게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고갈 사태가 겁이 나가지고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렇게까지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날 그래가지고 답답한 국내 정치 소식만 전달해 드리자니 저도 진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가지고 속이 터져서 오늘은 좀 이렇게 신선하고 독특한 국제 뉴스로 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어 봤습니다. 뭐 미국의 지역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뭐 미국의 동부 지역에 그런 또 거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 송유관 길이가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것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담아 가시면은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래가지고 독특한 국제 뉴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뵈어 봤어요.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고요. 다들 졸린 목요일 오후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여러분들 또 금요일이 오고 금방 주말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에 우리 또 즐겁게 한번 시간을 또 재미있게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자, 힘들어도 항상 힘내시고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